오케이. 선거날 뭐 할 거야? 학교도 안 가는데. 하고 가야 돼. 아 그래? 몇 시에 가는데? 저 11시. 아침에? 원래 학교 가면 안 갈 거 아니야? 학교 가면요? 학교 가면 안 가는 시간이잖아. 네. 그러면 뭐 보강 같은 거야? 그럼 시간에 땡긴 거야? 네. 아 우리 금요일처럼 똑같이? 네. 아. 아 참고로 오늘 문자에 금요일 수업 12시에 할 거라고 나갈 거니까 친구들 참고하시면 되고. 쌤이 오타를 썼네. 미안합니다. 요거 한글 요거 수업이 아니라 수압이에요. 요거 수압. 쌤이 오타를 썼네. 나중에 참고하세요. 수압입니다. 오케이. 다 됐나? 가보도록 합시다. 갈게요. 학교에서는 지금 어디 나가고 있니? 저희 오늘 교과서 나왔는데 스페셜 레슨? 그 3, 4과? 예. 에? 그럼 이거 먼저 나갔던데 아 그거는 어디까지 나가셨는데? 그거요? 기억이 안 나요. 학교에서 수업 안 듣니? 듣긴 듣는데 야 학교에서 수업이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아니 그러니까 물론 학원에서 쌤이 다 찝어주긴 하지만 아니 시험 문제 누가 내? 학교 쌤이 내줘. 학교 쌤이 중요하다고 찝어주는 포인트들은 체크해놔야 돼. 알겠죠? 뭐 설명은 뭐 쌤 너무 못해요.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험 문제 내시는 분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 학교 쌤한테 빼와야 돼. 일단 가봅시다. 자, 이렇게 화면이 조금 작은 느낌이지? 일단 갈게요. 자, 많은 해양 생물체들은요. 네, 여기서 mammal 하면 사실 직역하면 포유류라는 뜻입니다. 포유류. 네. 그래서 많은 해양 생명체들은요, quite large, 되게 크대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고래. 네, 그죠? 잘하네요. 고래가 대표적 케이스인데, 자, when an ocean dwelling species evolves toward bigger size. 자, 여기서 dwell 하면 살다라는 뜻이에요. 바다에서 사는 개체들은요, evolves 하면은 진화했대. 어떤 방향으로 진화했어요? 좀 더 큰 크기를 가지도록 진화했대. 그리고 그 큰 크기를 가지는 것은 gains several advantages. 되게 좋은 장점이 있대요. 그러니까 크도록 진화를 했겠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 포유류들이 크게 진화하도록 했는데 큰 게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진화했다. 자, 그래서 first 해서 첫 번째 장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큰 몸을 가지게 되면요, takes less energy and effort to support a large body in the ocean than on land. 에너지를 좀 더 적게 쓰고요. 적게 쓰게 되고 그 다음에 큰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력도 땅보다는 바다가 적게 된대. 왜냐하면 자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the pressure of the water 즉 물의 수압 때문에 그 물의 수압이 helps to support of the body 즉 몸을 지지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죠. 쌤이 이제 이거를 좀 이과적인 설명으로 풀어줄게요. 자 이게 바다고요. 이게 땅이야. 자 이게 바다고 육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중력을 받죠. 땅에 있을 때는. 네. 그죠? 그래서 이 내려오는 힘 하중을 그대로 만약에 고래가 여기 살게 되면 다 받게 되겠죠. 맞지? 근데 물에 살게 되면 뭐가 있어? 물에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부력이라는 힘도 존재해. 중력도 있지만. 그럼 어때? 무게가 얘는 중력 100이지만 얘는 뭐야? 중력에서 부력을 뺀 만큼의 이제 힘만 가해지는 거죠. 맞지? 이해되나? 그러니까 어때?
에너지가 더 적게 들 수밖에 없지 당연히. 지금 무슨 논리인지 이해돼요 이거? 땅에서 에너지가 더 든다는 의미가 이과적으로 설명하면 부력이라는 존재 때문에 당연히 물에 뜨는 힘이 있어서 받쳐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적게 쓸 수밖에 없다가 되는 겁니다. 요거 내용 이해돼요 친구들? 오케이?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blue whale 하면 이제 청고래, 파란 고래인데 이제 저거에 대한 예시라고 보면 돼. 즉 저 파란 고래 같은 경우에는요 뭐래요? Could never live on the land. 땅에서 절대 살 수가 없대요. 뭐에도 불구하고 if had legs. 그들이 다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청고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과장해서 그리자면 다리가 있다 칩시다. 다리가 있대. 근데 땅에 있으면 이 다리가 버틸 수 있을까요? 이 무게를? 못 버티겠죠. 그지?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Its massive body, 즉 거대한 그 몸은요, would require a skeleton, 즉 거대한 뼈가 필요합니다. 그지? 맞죠? 뼈가 안에 이렇게 있어야지만 이 형태가 유지될 거 아니야. 근데 뼈도 무게가 많이 나가죠. 즉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겠지. 그러다 보니까 so big that 너무 거대해서 it would collapse under own weight. 그 자신의 무게에 콜랩스하면 짓눌리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돼? 즉 못 버틴다 이렇게 내가 다리뼈 다 부서진다 이 소리야. 쉽게 말하면 너무 무거우니까 땅이 있을 때는 왜? 아까 중력팩 다 박는다 그랬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이제 물에서 사는 게 좋다. 땅에서 못 산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고 자 second 하면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볼게요. 그래서 larger animals have less surface area compared the overall volume than smaller animals.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 보통 큰 동물은 이제 surface area 하면 이제 피부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피부가 드러나는 부분이 전체 몸의 부피와 비교를 했을 때 작은 동물보다 더 적은 표면을 드러낸대. 이제 조금 어렵긴 한데 우리 고래 보면은 몸의 아래쪽에만 흰 색깔이 있는 거 알지? 그게 피부거든요. 쉽게 말하면. 검은 부분은 이제 좀 덮어주는 껍데기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민감한 부분은 아래쪽에만 있죠. 근데 우리 일반적인 물고기는 다 어때? 전체적으로 다 그냥 비늘이 다 있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때? 전체적인 부피로 따져봤을 때는 고래가 더 어때? 더 민감한 부위가 적게 드러나게 되는 거지. 지금 말 이해돼요? 쌤 말하는 거? 요거? 그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감한 부분, 즉 아래 그 흰 부분, 피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적게 드러나게 되고요. 부피에 비해서. 그래서 작은 동물보다 적게 드러나는데 이게 이제 큰 동물의 장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big sea dwelling creature, 즉 거대한 바다에서 사는 생명체는요, finds it easier to conserve worms inside its body. 즉 뭐야? 거대하게 바다에서 사는 생명체들은 더 쉽대. 뭐가 쉽대요? 그들의 몸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더 쉽대요.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민감한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이제 온도가 안에서 유지 잘 된다.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이해되셨나? 그러면은 자 보겠습니다. While small creature, 그러나 작은 동물들 같은 경우는 lose more heat into the water through its skin. 그들의 피부로 많은 열을 잃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거는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으나 만약에 이거를 시험 문제로 낸다 하면은 큰 동물이 가지는 이제 큰 동물이 가지는 장점을 그래서 찾아서 서술하시오 하면은 두 가지 특징을 친구들이 찾아서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면 되겠죠. 뭐 요 정도 문제가 쌤 생각에선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는 뭐 일치 문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두 가지 특징을 쓴다면 뭘 써야 돼요? 첫 번째는 그 온도 유지하기 좋아서. 근거가 뭔데? 온도 유지하기 좋은 근거가? 네. 어떻게 써야 돼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를 서술형으로 쓴다 생각해봐. 바다에 사는 생명체가 큰 크기를 가졌을 때 좋은 장점을 그래서 찾아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시험 문제.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써야 돼. 어떻게 쓸 건데? 사실 부력은 이제 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어준 거고 여기 글에서는 부력이라고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있는 글의 내용을 빌리면 뭐라 써줘야 돼? 그지? 수압 덕분에 우리 몸의 에너지를 적게 쓴다라고 써줘야겠지. 여기 내용을 빌려서
수압 덕분에 몸의 지지를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에너지와 노력이 적게 들어간다가 첫 번째 이유.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죠? 하나는 그렇게 써주면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까 우리 second 뭐라 돼 있었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적죠. 피부라는, 즉 우리 민감한 부분이 드러나는 부분이 작은 동물에 비해 적기 때문에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써줘야겠지. 그래서 서술형 문제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서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찾아서. 알겠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런 건 친구들 직접 해서 해석해서 정리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질문 있나요? 오케이, 그럼 어법만 보고 넘어갈게요. 사실 여기 어법은 크게 어려운 건 없어. 어려운 건 없는데 딱 크게 한 3가지 정도만 보고 갈게요. 우리 그 블루 웨일 나온 문장 보여요? 2번 밑에 보시면 블루 웨일 문장 보시면 even if 돼 있죠? 우리 even if는 그냥 if랑 뜻이 달라서 친구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even if는 사실 뭐랑 똑같다고 많이 얘기하냐면 even though랑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해석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적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even if랑 even though는 거의 똑같이 취급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문장이에요. dash 뒤에 skeleton 뒤에 so big that 돼 있죠. 우리 so 형용사 부사 뒤에 that 쓰는 거죠. 근데 쌤이 보통 문제 나오면 요거 형용사 부사 구분하는 문제 나온다 했죠. 그래서 보통 앞에 뭐 보고 구분하라고 얘기했어요? 뭐 선행사 보고 구분해도 되고, 보통 그죠? 이형식 동사를 쓴다는데 지금 이형식 동사를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요 빅에 대한 꾸며준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대상이 누구예요? 스켈레톤이지. 명사 꾸며주는 거 누가 꾸며줘요? 그지? 그래서 형용사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됐나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서 5번 보시면 우리 find 동사인데요. find 동사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쓸 때 오형식으로 쓰게 되면 특징이 목적격 보호에다가 뭐가 온다 했죠? 투야?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정리했을 때 있던 단어예요, 없던 단어예요? 있던 단어죠. 있던 단어입니다. 선생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 하나 더 뭐예요? 아닙니다. leave예요. 그거는 사역 동사고. 아마 친구들 정리한 거 노트 잘 봐봐요. 있을 겁니다. 얘네들은 뒤에 오면 목적격 보호 뭐 온다고 배웠어요? 분사 온다고 배웠습니다. 분사. 분사의 품사는 뭐지? 그죠? 그래서 형용사도 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 까먹었지 벌써. 그죠? 복습 안 하면 요래됩니다. 요거 4개는 정리해 주세요. 쌤 분명히 설명했을 건데 이거. 있지? 맞지? 그래. 봐봐. 이래서 복습이 중요하다니까. 자, 그래서 find 보시면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를 썼기 때문에 easier 쓴 겁니다. 보이나요, 친구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있어. 저게 다가 아니야. 뭐냐면, 자, 우리가 주어가 길 때 가주어 진주어 쓰는 거 기억나요? 주어가 길 때 긴 녀석을 뒤로 보내고 it을 쓰죠. 목적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find 뒤에 it을 쓴 거 보이나? 그리고 easier 썼죠. 요 it이 가 목적어가 되는 거고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가 진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하실 때는 발견했다, 쉽다고, 뭐가 쉬운데 to 부정사 하는 것이 쉽다고 발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가 목적어, 진 목적어도 찾아주셔야 돼. 그럼 쌤, 이 자리에 in 말고 다른 대상은 못 오나요? 네, 그죠. 애초에 가 목적어 자리로 썼기 때문에 it을 쓰셔야 돼요. 됐나? 친구들 쌤 말하는 거 이해돼요? 쌤 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 있어? 괜찮아요? 어법은 꼭 스스로 복습 많이 하셔야 돼. 한 번 외워서 기억하면은 아인슈타인이죠. 여러 번 보셔야지. 그지? 쌤도 여러 번 맨날 보는데,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죠? 넘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꼭 스스로 본인 스스로 정리하실 때 어법이랑 내용 해석 다 하세요. 쌤이 해석 다 해준다고 끝 이거 아니야. 오케이. 자, 요거는 쌤이 만약 학교 쌤이라면 주제문을 영작하게끔 낼 것 같아. 이 글의 주제를 영어로 서술하시오. 네,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쌤이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해놨지만 나중에 읽어가면서 설명해 줄게요. 이게 하는 말이 다 똑같아. 근데 문장 구조는 다 똑같은데 단어만 바꿔서 표현하다 보니까 저렇게 쓰였다. 오늘은 저녁 뭐 먹었니? 집 가서 고기 먹고. 고기? 부럽다. 고기 맛있는 거 먹었네. 무슨 고기인데? 그거 먹었어? 대박이네. 민석이하고 정민이는? 편의점 도시락. 편의점에서 도시락 먹고 왔어? 요새 도시락 잘 나와? 어때? 괜찮아? 민석이는? 된장국? 밥 말아 먹고 왔어? 오케이. 다들 밥 잘 먹고 왔네요. 다행히. 그래, 밥을 잘 먹어야 돼. 예. 그죠? 저희 모의고사 날 시간표가 나오거든요. 시험 시간표? 예. 오, 좋습니다. 네. 5시 20분에 마치네요. 5시 10분? 예. 수업 시험이 5시 10분에 끝나요. 그래? 좀 길긴 하네. 쉬는 시간이 30분. 그렇게 해서? 너희 모의고사 예상 등급 한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 솔직하게. 잭팟 터질 것 같은데. 잭팟 터지면 몇 등급인데? 오, 5등급. 이제 숫자를 맞출 것 같다? 예. 5등급보다는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5등급이면 몇 점이야? 50점이야? 그 정도 될걸요? 근데 듣기만 다 맞아도 50점 아니야? 아니, 점수 100은 다를걸요? 30점하고 70점. 아니야, 듣기가 17문제인데 한 문제당 2점으로 잡아도 34인데 3점짜리 도중에 껴있으면 한 40점은 될 것 같은데. 듣기만 다 맞고 이제 좀 쉬운 파트 25, 28 그 다음에 18부터 20 요거만 다 맞아도 거의 60점 언저리 될 건데. 여기서 이제 주제 조금 맞추고 21, 24에서 주제 조금 맞추고 그 다음 31에서 40번에서 몇 개 잘 찍었다. 그럼 뭐야? 3등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독해 잘해서 맞추면 좋겠지만 딱 그 정도죠. 일단 사실 친구들이 지금 막 학평에서 좋은 성적 거두면 물론 좋지만 뭐 됐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친구들이 그 문제 풀면서 꼭 느꼈으면 좋겠는 건 이제 그 문제가 딱 이게 있어. 첫 번째, 뭔 개소리야. 이해 안 든 느낌. 요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까지는 얼추 해석됐는데 갑자기 뒤에서 뭐지? 이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해석은 다 했는데 남는 게 없어. 응? 분명히 글 단어 다 해석했는데 남는 게 없어. 뭐야? 그리고 하나는 뭐 해석 잘 된 거예요. 보통 요 케이스입니다, 친구들이. 근데 사실 쌤이 이걸 정리해 줄 수가 있는 게, 사실 요 해석 다 된 경우는 이제 친구가 잘한 거고요. 중간까지 했는데 뒤가 안 됐다, 이거는 이제 구문이나 단어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해석 다 했는데 남는 게 없다, 이거는 국어가 딸리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기본기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어려운 문항부터는 요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 요게 두 개 다 필요한 게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어려운 문항들은 요거 두 개를 더 다져야 된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쌤이 봤을 때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모의고사를 이제 득점을 높이겠다, 점수를 높이겠다 할 때 전략은, 첫 번째는 듣기 다 맞기예요. 다 맞추기. 사실 이게 제일 등급 높이기 쉬워요. 그 다음이 뭐야? 아까 쌤이 말했던 18에서 20, 그리고 25에서 28, 그리고 43에서 45. 여기는 절대 안 틀리는 겁니다. 쌤 여기까지 다 맞추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뭐야? 21, 24. 뭐 이 정도까지도 맞춰볼 수 있는 거죠. 뭐 중간에 35나 40번도 좀 쉽거든요. 요런 문항까지 맞추고, 쌤 이 정도까지도 이제 정답률이 거의 안 벗어나요. 그럼 이제 뭘 건드리는 거야? 이제 빈칸 유형 가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친구들한테는. 친구들은 일단 영어 기본기, 기본 독해력, 그 다음에 구문 분석하는 걸 길러야 되기 때문에 일단 듣기 다 맞추고, 여기는 왜 쉽냐면요. 글이 어떠냐면 맥락이 중요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간까지 읽다가 뒤에 이해가 안 됐다고 해서 못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유형들은. 왜? 중간만 이해돼도 풀 수 있는 유형들이야. 일치 문제는 문장만 해석해서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면 되잖아. 글 전체가 이해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쉬운 유형들이 잘 맞추는 이유가 뭐냐면 맥락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21부터는 어떻게 돼? 맥락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21, 24들이 어떤 유형이에요? 요거죠. 다 읽었는데 남는 게 없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이제 직역하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게끔 번역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비유적 표현 많이 쓰거든요. 이제 이중부정도 많이 해. 그걸 하지 않으면 안 하게 된다. 그건 뭐야? 하면 된다 이 말이잖아. 근데 말을 되게 꼬아 일부러. 이런 게 되게 많다 보니까 친구들이 아마 뭔 말이야? 하지만 않으면 안 좋다. 그럼 하면 좋단 말 아닌가? 이렇게 친구들이 본인만의 방식으로 쉽게 변환하는 걸 좀 많이 하셔야 돼. 근데 이거는 지문 많이 해석하시면서 연습하시고 단어도 많이 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대표적인 예시 하나 보여줄까? 쌤 뭔 말이에요 싶은 거? 자, 보여줄게. 자, 요겁니다. However 문장 한번 볼게요. 아닌데? 이거 아닌데? 잠시만요. 맞다. 이 문장 맞다. 이 문장 맞다. 네. 자, 봅시다. 자, 여기 봐봐. 지금 삶이라는 것은 규칙을 가지고 있고 오직 바보들만 이 규칙을 따르는 걸 거부한대. 그죠? 그러면은 규칙을 따르는 걸 거부하는 건 누구야? 바보들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럼 바보들만 규칙 따르는 걸 거부한다. 그럼 규칙 따르는 걸 거부하는 행위는 병신짓이다인 거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지? 근데 however 나왔어. 그럼 앞에 내용에서 뒤집어야겠죠. 그럼 어떻게 이해가 돼야 돼? 규칙 따르는 걸 거부하는 것은 바보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되나? 근데 친구들은 뭐하고 앉아있어? 이 접근 규칙을 확장하면 어느 정도까지? 야, 이거 그냥 줄줄 해석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이 결국 하는 말이 뭔데? 규칙 따르는 걸 거부하는 것은 바보 행동이 아니다인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친구들이. 느낌 와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한 거야, 테크닉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래서 뭐 요건 나중에 친구들이 쌤이랑 나중에 뭐 방학 때 뭐 특강 같은 거 하게 되면 디테일하게 잡는 걸로 하고 일단 우리 진도 마저 나가야 되죠. 갑시다. 네. 자, 그래서 요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돼. 자, 요 글도 보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아. 하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인데 말을 조금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볼게. 자, from time to time. from time to time. 때때로 in the years to come. 해가 지남에 따라 I hope you will be treated unfairly. 나는 희망합니다. 네가 어떻게 대해지기를 불공정하게 당해봐라. 즉, 너가 뭐 어떻게 되길 바라는 거야? 뭐라고? 뭐? 그지? 조금 불공정하게 대우당해봐라. 즉, 차별당해봐라. 이런 느낌인 거죠. 왜?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야.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You will come to know the value of justice. 네가 정의라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 불공정하게 당해봐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럼 친구들이 딱 첫 문장 읽고 느낀 게 뭐여야 돼? 정의를 배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구나. 뭐가 필요해요? 그래. 부정당함을 느껴봐야 되는구나. 이거야. 그죠? 근데 볼게요. Sorry to say. 말하기엔 미안하지만 But I hope you will be lonely. 나는 너가 뭐 하길 바래? 외롭길 바래. 때때로. 뭐 하기 위해서? You don't take friends for the granted. 너가 뭐 하지 않기 위해? 여기서는 이제 표현 외워두세요. Take for granted 하면 당연시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친구를 당연시 여기지 않기 위해서 네가 외로울 필요가 있다. 자, 뭐래? 친구를 당연시 안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외로움이 필요하다. 지금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공통점 찾아져요?
친구들이 찾아야 돼. 지금 주제는 하나예요, 영어에. 느낌 와? 정의를 알기 위해서는 부정당함 느껴봐야 되고 친구를 당연시하지 않으려면 외로움을 느껴봐야 된다. 느낌 오니? 뭐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러니까 남의 입장을 겪어보고 자, 그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정의를 알기 위해서 부정당함을 느껴보라는 거는 남의 입장이랑 관련된 거예요. 아니 이게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좋아. 자,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더 읽게요. 하나만 더 볼게요. 자, I hope that you will suffer betrayal because that will teach you importance of loyalty. 자, 나는 희망합니다. 네가 어떻게 되길? 배신당하길 방해요. 왜? 너에게 충성심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기 위해. 그건 뭐라? 충성심을 위해서는 너가 뭐 해야 된다? 그래. 친구들은 딱 뭘 깨달아야 돼? 뭔가 어떤 중요한 개념을 알기 위해선 그거와 관련된 부정적인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이해되나?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 글의 주제를 파악했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명진이가 접근한 방법도 아예 틀린 건 아닌데 이 전제를 포괄하기는 어렵죠. 이해돼?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는 것은 조금은 거리가 있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가 뭐야? 어떤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뭐다? 부정적인 경험들이 필요하구나인 거야. 이거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필요해, 친구들. 독해할 때, 영어 독해할 때. 이해돼? 자, 그래서 마저 더 볼게. 자, 그럼 뒤에도 똑같은 얘기겠죠. I wish you bad luck. 나는 너가 불운해지길 바래. 때때로 뭐 하기 위해서? You will be conscious of a lot of chance in life. 즉 뭐야? 삶에 있어서 그 우연의 역할이라는 것을 너가 의식하기 위해서 또는 뭐 하기 위해? 너가 이해하게 만들려고. 뭐를요? 너의 성공은 완전히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를 이해하게 시켜줄 뿐만 아니라 또 뭘 또 이해시켜주고 싶은 거야? Failure of others. 다른 사람의 실패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시켜주고 싶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자, 조금 말이 어렵죠? 자, 봅시다. 우리가 불운으로부터 배운대. 불운으로부터 뭘 배운다고 나와 있어요? 삶에 있어서 뭐의 역할? 얘들아? 좀 어렵나요? 아니 어려우면 쌤한테 얘기해. 다시 천천히 설명해 줄게. 어디 부분 좀 이해가 안 돼? 지금 있는 부분 봐봐요. 자, 나는 너가 불운해지길 바란대. 너가 뭘 하기 위해서? Be conscious. 의식하는 거죠. 인식하는 거야. 뭐를? 삶에서 우연의 역할이라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가 운이 없어 봐야 운이 좋은 게 뭔지 알지라는 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 뭔가 이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경험이 필요하다. 즉 네가 운이 없어 봐야 운이라는 걸 배운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되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 law of chance라는 것은 삶에서 우연이란 말은 뭐랑 똑같은 말이야? 운이라는 걸 너가 배우기 위해서는 불운을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지. 즉 무슨 말이에요? 자, 그럼 뒤에 내용도 운이랑 똑같은 말인데 표현을 되게 어렵게 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쌤이 천천히 풀어줄게. 왜 그런 뜻이 되는지. 너는요, 이해할 겁니다. 너의 성공이 받을 만한 가치, 완전히 받을 만한 가치가 없대요.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얻는 거죠. 근데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얻는 건 성공한 건 뭔데? 운이지. 맞잖아. 내가 노력을 안 했는데 성공한 거는 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표현은 뭐야? 운을 다르게 표현한 거죠. 영어의 비유적인 표현 느낌 알겠어? 지금 이게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럼 친구들은 이 단어를 직역했을 때 뭔 말이야가 되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해할 때는 뭐가 필요한 거야? 이 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돼야 된다고. 물론 쉽지 않아요, 이 작업이. 근데 계속 해석하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 같은 말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 계속. 지금 쌤 말하는 거 이해돼, 지금? 따라오겠어요? 자, 그럼 뒤에도 마찬가지겠죠? understand that, understand that이니까. 즉 뭐야? 타인의 실패도 마찬가지로 받을 만한 가치가 없대요. 무슨 말이야? 타인이 실패했다는 건 걔가 노력 안 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운이 없어서 실패하는 거다라는 맥락인 거지, 여기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게. 이게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은 그거에 대한 마땅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마땅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고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은 노력의 여부가 아니잖아. 지금 쌤 말하는 게 좀 어렵나? 이해돼요, 민석이? 좀 어려워?
봐봐. 자, 이걸 국어적으로 설명해 줄게. 지금 요 다 하는 말은 운에 대한 얘기예요. 운에 대한 얘기인데, 자, 내가 성공을 했어. 돈을 100억을 벌었다 칩시다. 근데 이 100억을 버는 데 있어서 내가 그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만큼 했다. 그럼 이거는 뭐야? 내가 100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건 그만큼의 뭐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노력이나 성과를 인정해 주는 거지. 맞지? 근데 이 노력이나 성과를 인정 안 해준다는 건 이 100억은 어떻게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운으로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글의 맥락에서는. 그러니까 운이라는 연결고리가 앞에 나온 요 찬스랑 럭 때문에 연결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직역하면은 뭔 개소리야겠죠. 근데 봐봐, and잖아. 그러면 하고픈 말이 같다라는 거거든요. 영어에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직역했을 때는 우리가 너의 성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라는 말이지만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뭔데? 너의 성공이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은 즉 뭐다? 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해돼? 그게 지금 친구들이 영어 해석하면서 느껴야 되는 부분인 거야.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너희들이 빈칸 풀 때도 쉽게 풀려요. 왜? 친구들은 이거 그대로만 이해하거든. 이게 갑자기 왜 나와가 된다고. 그죠? 근데 영어는 아까 우리 지금 요 모의고사 같은 질문 같은 게 특징은 뭐냐면 하고픈 말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랑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요 말이랑 다르다고 해서 전혀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이 빗대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 좀 더 쉬운 방식으로. 우리가 요 말을 이해하는 거 어렵지만 운이란 단어를 이해하는 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얘기를 여기에 빗대어서 이해하는 거야. 쌤 아니면 어떡해요? 아니 end인데 아닐 수가 없어. 아니면 쌤한테 갖고 오세요. 그런 질문.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쌤이 운이라는 것을 실제로 이렇게 풀어준 겁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이해됐어? 그래서 친구들이 쌤이 눈의 한 줄 해석 연습해보라는 이유가 이런 맥락이에요. 친구들이 이런 거 직접 느껴봐야 돼, 해석하면서. 그냥 단어 뜻을 해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이래서 이 말과 연결되는구나를 본인 스스로 느껴야 돼. 알겠지? 갑자기 너무 길어졌네. 어쨌든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 정리됐어요, 친구들? 자, 그러면은 봐봐. 지금 understand 뒤에 성공과 실패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즉 운에 대한 거다라고 지금 이해하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너가 뭐가 필요하다? 불운을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개념이라는 것을 익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부정적 경험이 필요하다가 글의 주제라는 게 느껴지죠. 그지? 자, 그리고 뒤에 또 볼게요. 똑같아. 그냥 계속 똑같은 얘기합니다. I hope you will be ignored. 난 네가 무시당하길 원해. 왜? 뭐가 중요하거든요. 뭐가 중요한 거 알기 위해서? You know importance of listening to others. 타인에 대한 경청이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선 네가 뭐 당해봐야 돼? 무시당해봐야 돼. 그래. 이거 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경험 해봐야 돼. 똑같은 얘기 하잖아, 계속. 그죠? 그래서 쌤이 노란색하고 보라색 구분해준 이유가 보라색은 다 부정적인 경험이고 노란색이 글의 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밑에도 볼게요. I hope you have just enough pain to learn. 나는 희망한다. 네가 뭐 하길? 학습에 있어서 이제 compassion 뭐야? 동정심이에요. compassion 하면은 동정심을 네가 배우는데 충분한 고통을 가지길 바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동정심을 배우려면 네가 느껴봐야 돼, 고통을. 동정심을 배우려면 네가 고통을 느껴봐야 된다. 계속 부정적인 얘기 강조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너한테 원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결국엔 그러한 현상들은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whether you benefit from them or not, 네가 그것으로부터 이득을 얻든지 또는 이득을 얻지 못하는지는 will depend upon your ability to see the message in your misfortune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정리해 줄게. 지금 위에부터 이 whether 앞까지 무슨 얘기했어? 어떤 네가 요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지? 부정적인 경험이 필요하다였죠. 그지? 그럼 봐봐요. 즉 내가 이러한 것들을 바라든 바라지 않든 이러한 것은 살면서 경험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즉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상황을 살면서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가 희망하든 안 하든. 근데 문제는 뭐야? 부정적인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이걸 배우길 바라는 거잖아요. 맞지? 이 글에서 맥락은 배우길 바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라?
너가 이것으로부터, 즉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이득을 얻는다는 것은 배운다는 의미겠죠, 여기서. 이해돼? 지금 민석 이해돼요? 이해 안 돼? 자, 봐봐. 자, 내가 이러한 것들을 원하든지 안 원하든지 간에 이러한 현상들은 항상 발생할 거래. 즉, 뭐야? 부정적인 현상들은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살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길.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근데 문제는 뭐야? 네가 그것들로부터 이득을 얻는지 못 얻는지. 즉 뭐야? 부정적인 경험으로부터 너가 이득을 얻는지 못 얻는지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득을 얻다라는 것은 위글의 전체 맥락에서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요거밖에 없잖아. 이득을 본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배운다는 맥락은 요거밖에 연결시킬 게 없잖아. 그러니까 benefit이 쌤이 여기서는 의미가 배운다는 의미로 연결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즉 네가 여기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대? 네가 너의 불행으로부터 메시지를 보는 능력에 달려있다. 즉 뭐야? 너한테 달려있다 이 말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첫 글부터 아래 글까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야? 네가 부정적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가 그거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있어야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불행을 통해 배워야 된다. 뭐 이런 게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쌤이 요거 주제문 영작시킬 것 같아요. 하고자 하는 얘기 여러 개 똑같잖아. 이거를 한 문장으로 영작하시오. 그럼 어떻게 써야 돼? 힌트 주자면 마지막에 있어요. 어떻게 써야 돼? 이 글의 주제를 영어로 영작하시오 하면 너의 이점을 이제 너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패를 보는 불행을 보는 그 불행의 메시지를 볼 줄 알아야 한다. 뭐라 했을게요? 맨 마지막 문장? 네. depends upon 한 뭐뭐에 달려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봐봐. whether를 지금 봐봐. whether부터 not까지 묶어서 저 전체가 주어인 건 알겠어? 왜냐면 뒤에 will depend 나오니까.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자, whether you benefit from them or not. 여기서 them 하면은 우리 부정적 경험을 의미합니다. these things를 받는 거예요. 알겠지? 즉 너가 부정적인 경험으로부터 이득을 얻든지 안 얻든지는 depends on 어디에 달려 있어요? Your ability, 너의 능력에 달려 있어. 무슨 능력? To see the message in your misfortune. 너가 보는 겁니다. 어디서? 너의 불행으로부터 그 메시지를 보는 능력에 달려 있다. 즉 뭐야? 네가 불행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죠. 그러니까 저걸로 영작을 하시면 주제문 딱 나오잖아. 느낌 알겠어요, 친구들? 물론 어렵습니다. 예. 이 작업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쌤이 누누이 얘기했지만 영어에서는 특히 모의고사 한정에서는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정해져 있어요. 딱 하나야. 한 개인데 이거를 표현만 어떻게 하는 거야? 조금씩 바꿔야. 바꿔야. 그래도 요건 좀 쉬운 편인 게 문장 구조를 똑같이 내줬잖아. 사실 표현 바꾼 것도 아니에요. 단어만 일부 바꾼 거지. 아까 이거 말고 훨씬 더 어렵게 바꿔. 아까 우리 기억나요? 아까 기억나? 맨 처음 보여줬던 거? 갑자기 뭐 거절하는 거, 뭐 규칙 뭐 얘기했잖아. 그게 아까 쌤 말했던 거 첫 문장만 이해했으면 뒤에 문장 그냥 그렇게 딱 이해하고 넘겨버리면 훨씬 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작업을 친구들이 하려면 요거를 먼저 아셔야 돼. 한 문장의 주제는 한 개고 결국에 다 같은 말을 하는 거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면서 해석을 하셔야 돼. 그래서 친구들이 더더구나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말이면은 모든 정보에 힘 실어서 읽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내가 이해하기 쉬운 부분을 해석을 한 다음에 이거랑 어차피 같은 말이겠네. 이거랑 어차피 같은 말이겠네. 가볍게 해석하고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이해돼요? 근데 요게 점점 빨리 되면 문제 푸는 속도도 빨라져요. 근데 이거는 친구들이 많이 해석하면서 연습하셔야 돼. 알겠지? 오늘 뭔가 좀 수업 진도 나가다가 뭔가 딴 길로 많이 새는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정리 잘 하셔야 된다. 알겠죠?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제문 영작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영어로 한번 주제 영작 한번 써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쌤한테 가져와서 쌤 이렇게 쓰면 돼요? 라고 한번 보여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어법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문장 구조가 다 비슷해서 친구들이 비슷하게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문장 보시면요. 네. 여기서 treat 하면은 치료하다가 아니라 대하다, 대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가 대우받는 거니까 수동태가 되는 거죠. be treated가 되는 거고. 그리고 동사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저 자리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로 unfairly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동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가 하죠. 그래서 unfairly 하면 부사가 된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 볼게요. so that 같은 경우는 이렇게 so that 같은 경우는 두 개 붙어 있으면 우리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건 해석하실 때 참고하세요. 뭐뭐 하기 위해서.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 똑같아요, 문장. 너 해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 너 배워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 다 거의 그런 구조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거만 잘 봐주시면 되고, 그 2번 문장 3번 저거 들어가 있는 문장 한번 볼게요. 자, so 대신데 병렬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받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 that이 쓰였고 뒤에 주어하고 will be가 동사가 돼요. 그리고 and가 나왔는데 여기 understand는 will be에 걸려서 will understand가 될 거고요. 이해돼요? 동사 병렬되는 거 이해되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 동사 뒤에 목적어 역할로 명사절 접속사 that이 묶입니다. deserved까지 묶이고 and 뒤에 또 that이 나왔죠. 쌤, 요 that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이 understand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병렬로 받는 that이야. 그래서 해석할 때는 understand that이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해석하실 때 병렬을 어디에 묶는지를 잘 하셔야 돼. 그래야 해석하기도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시 정리하자면 이 understand는 요 B에 병렬이 걸린 거고 요 that은 요 understand 뒤에 목적어 자리가 병렬로 걸린 거다라는 거 잘 봐주시면 돼. 오케이? 정리됐죠? 그래서 해석하실 때 그렇게 잡아두시고 해석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whether 같은 경우는 쌤이 아까 설명했죠. 뭐든지 아니든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whether 절이 보세요. 자, 이 whether 절을 쌤이 묶었죠. 이거 뺐을 때 문장이 뒤에 성립해 안 해? whether 절을 뺐을 때 뒤에 문장이 성립해 안 해? 성립하면 저거는 빠져도 되는 거니까 무슨 절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문장의 필수성분은. 그죠? 부사절이라고 부릅니다. 잘했어요, 명진이. 자, 근데 봐봐. and 뒤에 나오는 whether 절 묶어볼게요. 지금 묶은 거 보여요, 쌤? 저건 빠지면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그죠? 왜? 뭐가 없으니까? 그죠? 얘는 그럼 뭐야? 주어 역할하는 명사절인 거예요. 느껴지니, 친구들? 두 개 똑같은 whether 절인데 어때? 역할이 같아, 달라? 달라요. 그럼 해석할 때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쌤이 부사절 같은 경우는 뭐뭐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명사절 같은 경우는 뭐뭐이든 아니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해석하실 때도 저 역할에 따라 해석이 조금 달라지니까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친구들이 직접 판단한 거예요. 친구들이 잘 알아서 스스로 판단 잘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영어는 많이 보셔야 돼. 알겠죠? 그리고 쌤이 아까 말했죠? 한 문장 영작하라면 뭐? 요 마지막 문장 잘 체크하라고. 이게 주제문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영어로 영작 한번 해보세요.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학습 뭐 이렇게 영작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쌤이 한글 해석으로도 여기 다 써놨으니까 본인 스스로 해석하시다가 이해 안 되면 요거 참고하시면 돼. 오케이? 그럼 10분 정도 쉬었다가 갔다 와서 뒤에 거 마저 보도록 합시다. 쉬고 있으세요.